여러분, 은시장입니다. 여러분 혹시 4X 게임이 뭔지 알고 계신가요? 4X, 탐험, 익스플로어, 확장, 익스팬드, 개발, 익스플로잇, 말살, 익스터미네이티드. 이렇게 4가지 단어의 X를 뽑아서 4X라고 하는데요. 게임 장르에서는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의 하위 장르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략 게임 하면 떠오르는 스타크래프트처럼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게임과 달리 이 4X는 위에 4가지 요소를 이용해 마치 보드게임처럼 한 턴 한 턴 자신의 진영을 성장시켜 나가는 게임입니다. 단순히 유닛 뽑고 자원 모아서 상대를 부수는 게 아니라 외교, 산업, 종교같이 다양한 요소를 활용한 게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4X 게임들마다 방식은 다 다르겠지만 이 4X 장르의 공통적인 승리 방법이 승리를 하는 시점에 점수로 평가가 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마치 디지털 보드게임 같은 느낌이죠. 여기까지 들으시면 우리 자가발전 팬들 딱 떠오르시는 게 한 개 있을 텐데요. 바로 은 실장이 허구한 날 인생 게임으로 들고 오는 역사 시뮬레이션 시드 마이어의 문명 시리즈입니다. 문명 시리즈는 이 4X 장르를 대표하는 대중적인 게임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오늘 2주의 발전 소식은 바로 이 문명의 야성을 무너뜨릴 앰플리튜드 스튜디오의 신작 휴먼카인드입니다. Push humankind. 이 앰플리튜드 스튜디오는 4X 장르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나름 그 명맥을 알아주는 게임사입니다. 2012년 7월 최초의 우주 배경 4X 게임인 엔드리스 스페이스, 그리고 2014년 판타지 세계관의 엔드리스 레전드, 2017년 다시 우주 배경 엔드리스 스페이스 2를 출시하면서 4X 매니아들에게 입지를 다져갑니다. 이 나름 매니악하게 팬덤을 가진 잘 나가던 회사가 2016년 전통의 게임 공룡 세가에 인수되면서 많은 팬들의 걱정과 기대를 함께 받았는데요. 2019년에 게임쇼 게임스컴에서 그동안 SF 세계관의 엔드리스 시리즈가 아닌 이 휴먼카인드라는 실제 인류 역사 기반의 게임을 출시한다고 깜짝 공개했고, 출시를 2021년 바로 올해로 약속을 했었죠. 이 4X 게임에서 인류 역사 기반의 게임이 출시된다는 것은 나름의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4X 게임이라고 불린 최초의 게임부터 우주를 배경으로 하는 가상의 설정을 가졌던 것처럼 대부분의 4X 게임들은 가상의 배경을 가지고 게임을 만듭니다. 그 이유는 한 판 한 판 호흡이 무척 길고 다양한 소재에 대해서 계속해서 게이머가 의사결정을 해야 되다 보니까 무언가 현실의 이야기를 접점으로 할 경우에 너무 신경 써야 될 요소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크게 성공했던 시드마이어의 문명 5에서는 한국 문명의 수장으로 세종대왕과 집현전에 초점을 둬서 큰 성공을 거뒀죠. 조선의 궁궐에 당도한 것을 환영하오 낯선이여. 반면에 이번 6에서는 선덕여왕과 함께 삼국시대를 조명했는데 너무 특색이 없는 국가가 만들어져서 비판이 많았습니다. 이처럼 4X 장르에서는 게임의 설정 요소가 너무 많고 각 설정 요소의 관계 역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더더욱이 현실의 스토리보다는 가상의 스토리를 제작자가 선호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 시드마이어의 문명이라는 근본 게임이 이 업계 터줏대감으로 알박기를 하고 있으니까 선뜻 해당 장르에 도전하지 못하는 것도 큰 이유겠죠. 어떤 시도를 하든 아류작으로 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막 10년 차가 된 이 앰플리튜드 스튜디오, 용감하게 현실 인류 역사 게임으로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일단 다른 4X들과 큰 차이점은 그간의 4X 게임 제작 경험을 바탕으로 온라인 멀티플레이에 초점을 맞춘 여러 가지 요소들입니다. 기존의 4X는 한 판 한 판이 너무 길고 상대방이 결정을 하는 동안 지루한 시간들이 발생해서 자연스럽게 혼자 플레이하는 게임으로 각인이 됐는데요. 휴먼카인드 역시 솔로 플레이가 충분히 재밌지만 멀티플레이를 할 때 훨씬 더 재밌도록 고려한 요소들이 눈에 띕니다. 무엇보다 큰 차이점은 문명의 선택입니다. 기존의 문명 시리즈를 예를 들면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특정 문명을 선택해서 해당 문명의 석기 시대부터 현대사회까지 성장을 시켰는데요. 사실 이렇게만 된다면 다양한 문명을 가져올수록 불가피하게 게임적 허용을 둘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면 미국만 해도 미국의 중세시대? 네, 하지만 휴먼카인드에서는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게임을 시작하면 모든 플레이어들은 동등하게 신석기 시대의 원시인으로 시작을 해서 주변에 열매 따먹고 야생동물 사냥하고 신기한 거 찾아다니고 이러다 보면 부족이 성장하다가 어느 순간 고대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 최초로 문화라는 걸 선택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시대가 흐르면서 각 시대마다 10개의 문화 중 하나를 선택하는 형태입니다. 최초로 고대 시대 진입을 했을 때 바빌론을 선택했던 유저가 중세로 넘어갈 땐 잉글랜드나 몽골 문화를 선택하고
산업시대에선 러시아를 고를 수도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한 번 선택된 문화는 다른 플레이어들이 해당 시대에 도달했을 때 고를 수 없는 문화가 돼서 한 게임 안에 독창적인 자신만의 문명이 탄생하는 형태입니다. 총 6개의 시대에 각 시대별 10개의 문화를 선택할 수가 있고, 심지어는 전략적 판단에 따라서 기존 문화를 유지하면서 다음 시대로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무수히 많은 자신만의 대체 역사를 만들 수 있는 형태죠. 또 다른 특징으로 이렇게 자유롭게 뒤섞을 수 있는 문명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인류 역사 기반으로 시스템을 만들어 둔 것입니다. 도시가 확장하면서 발생하는 현실적 위험 요소들을 안정도라는 이름으로 구현을 해놨고, 가상의 지도자인 게이머가 성향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이념, 종교, 문화, 외교까지 다양한 부분에서 현실 세계의 요소들을 게임에 잘 녹인 기분입니다. 무엇보다 다른 4X 게임에서 승리를 위한 중요 요소인 이 점수를 명성이라는 이름으로 바꿨는데요. 이 명성은 현실 세상처럼 게이머가 한 문명의 역사를 만들어가면서 발생한 많은 일들, 정치적 의사결정이나 전쟁의 승리, 혹은 종교의 확장, 불가사의의 건설 같은 행동들로 쌓이는 점수입니다. 일반적인 4X 게임에서는 아무리 문명을 예쁘게 쌓고 인구 많은 도시를 많이 만들어놔도 결국 전쟁 한 번으로 정복당하면 가장 중요한 자원인 인구와 영토를 잃어서 패배하던 것과는 달리, 휴먼카인드에서는 이미 벌어진 역사의 기록으로 명성 점수를 부여하기 때문에 다른 플레이어들은 이 점수를 뺏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현실의 인류 문명에서 위대한 역사를 후대가 판단해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 이처럼 다양한 가능성과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출시한 세가 앰플리튜드 스튜디오의 휴먼카인드,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나요? 지난 8월 17일 이제 막 출시한 지 몇 주 지난 상태에서 게임이 기대만큼 나왔다는 평가도 있는 반면, 많은 게이머들은 역시나 문명의 몇몇 요소만 살짝 바꾼 아류작 느낌이라는 이야기와 출시 초기에 발생한 많은 버그들, 그리고 걱정보다 훨씬 더한 어려운 난이도, 불친절한 게임성으로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과거 이 앰플리튜드 스튜디오의 행보를 보면 게임 하나 출시하고 추가 유료 콘텐츠를 20개 가까이 출시하면서 원성을 들었던 적도 있고, 1, 2년 지난 뒤에 게임과 유료 구매 콘텐츠를 다 모아서 75% 할인을 때리는 경우가 아주 자주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저처럼 진성 게임돌이가 아니라면 한 1년은 푹 묵혔다가 묵은지처럼 잘 여무른 휴먼카인드 컴플리트 에디션 같은 합본팩을 드셔보시는 걸 권하겠습니다. 물론 문명 시리즈를 너무 좋아한다, 그리고 문명 6가 똥만 게임이 돼버려서 못 참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스팀과 다이렉트 게임즈 사이트를 통해 5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으니까 본편만 사셔서 한동안 즐기시고 추가 콘텐츠가 할인되는 날을 기다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앰플리튜드 스튜디오의 신작 휴먼카인드 소개였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IT 소식이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자가발전의 은실장이었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존나 했지. 휴먼카인드 재밌어요? 응. 아니, 근데 어렵긴 어려워. 그리고 욕 먹을만해. 아, 그래요? 응. 너무 어려워. 형이 어려우면 난 못하겠네. 그지. 하지만 네가 듣기에 지금 약간 흥미로가 돋았으면 지금 성공한 거야, 방송은.